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. 요즘에 이준석 의원 여러 가지로 당내 문제로 특히 허나 전 대표와의 갈등 문제 이런 걸로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. 허나 전 대표가 또 소송을 또 제기를 했죠. 홈페이지 운영 계약 문제나 연구 용역 문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. 이준석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당의 애정을 가진 분이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. 연구 용역의 경우도 국회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당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. 별 문제 안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당내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또 최근에는 그 방송 출연 문제까지도 좀 불똥이 좀 튀었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 당내 문제를 원만하게 당 내에서 좀 풀든지 아니면은 어떤 좀 강력한 이슈 흐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크게 이슈화가 안 되도록 하든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이제 좀 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현재 그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좀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난번에 그 아시아경제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들 중에 핵심 오늘은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준석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사람이 냉정한 거 아니냐, 좀 두루두루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거 한번 물어봤습니다. 이준석 의원 얘기는 이렇습니다. 자신은 이제 정치하면서 가까운 사람, 먼 사람 두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한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천하용인 자신과 같이 했던 이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기득권이 되고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좀 약간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게 있다. 좋은 게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괴물이 된다.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크게 간다. 실력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너무 나랑 가까우니까 그 사람 챙기고, 나랑 인연이 있으니까 챙기고,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당장은 모르겠지만 길게 가기 어렵고 크게 가기 어렵다. 그래서 자신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어서 좀 냉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은 맞다고 본다.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.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좀 곤란해질 것으로 본다. 이 대표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나와도 출마를 할 것으로 본다.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지지층,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지지층은 그게 문제라고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. 하지만 중도층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내다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빨리 판단을 해서 자신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고 오히려 법원에 좀 얘기를 해야 된다,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, 대법원 판단도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 대법원 판단도 좀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,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우클릭한다, 나는 중도 보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생각은 어땠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랬더니 별 의미가 없을 걸로 봅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유권자들이 이 대표가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기본소득 등으로 상징되는 이렇게 어떤 나눠주는 그런 복지 이런 이미지가 강했지 성장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뭘 이렇게
크게 경제적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도 그것이 쉽게 그렇게 이미지 변화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.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곧 뭐 책 내면서 정치권 일선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흐름을 어떻게 봅니까? 물어봤을 때 이준석 의원은 일단 뭐 감나무 모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현재 뛰고 있는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, 뭐 홍준표, 오세훈, 김문수 등등, 안철수, 뭐 유승민 등등 이런 흠결 저런 흠결 있어서 안 되고 결국은 자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그것을 이제 감나무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지만 한 전 대표 앞에 이미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그 과실을 따먹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지난번에 이제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를 하면서 뭘 좀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그 면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은 조금 낮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숨겨놓은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실수도 하고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전망인 거죠. 뭐 그런 얘기를 대답을 했습니다.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즘에 뭐 보수 쪽에서 계속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 여기에 대한 판단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. 시간이 좀 이렇게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. 그래서 꺾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의 대선 설계가 좀 망가졌다. 원래대로라면 뭐 당심 홍준표, 민심 오세훈 이래서 홍준표, 오세훈의 양강구도로 치러지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판단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당심도 김문수, 민심도 김문수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이 흐름이 조기 대선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좀 만만치 않다.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. 이런 얘기죠. 국민의힘과 대선 때 합치지 않겠느냐는 얘기 계속 나왔지만 이준석 의원 뭐 그동안에 그럴 일 없다라고 했는데 이날도 그 부분은 똑같았습니다. 자신이 거기 국민의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일을 두 번 당할 이유가 없다.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쪽에서 자신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두 번 당할 이유가 없다.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, 뒷짐지고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. 이번 조기 대선이 된다면은 좀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는지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든 뭐 어디 무슨 선거든 나가면 물어보면 다 당선 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준석 의원도 당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뭔가요?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는 이미 한계가 드러났고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TV 토론을 하게 된다면 물어볼 게 너무 많다. 뭐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 복권할 거냐 뭐 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찬성하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걸 물었을 때 이제 좀 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확실한 스탠스를 잡기가 좀 어려울 거다 뭐 그런 얘기죠. 그러면서 당선하게 되면은 정계가 자연스럽게 개편이 될 것이다. 그래서 마크롱도 뭐 그렇게 세력 없이 당선이 되고 그 뒤에 세력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마크롱 모델을 좀 꿈꾸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준석 의원 뭐 정치권에서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입문한 이후에 정말
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왔던 그런 인물입니다.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 서 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 안팎의 상황, 내부 상황 또 외부 상황이 이준석 의원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준석 의원이 이 선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또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, 지난번에 동탄에서 처음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사이에 끼어서 과연 당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었는데 그때 어쨌든 당선을 만들었습니다. 본인이 만들어낸 그런 또 저력이 있고 집권당의 대표도 지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불확실한 이 정치권 속에서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